건강보험료 부담되시죠? 퇴직하면 주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제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 만큼 관련된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하겠죠. 최근에 세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보료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보내시는 은퇴자분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일단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7.19%를 내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9448%를 냅니다. 따라서 합치면 소득의 8.1348%, 대략적으로 소득의 한 8.1% 정도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시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건강보험료는 7%밖에 안 됩니다 라고 종종 얘기합니다만, 사실 내는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의 8% 이상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직장가입자들은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의 8.13%,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인 약 4% 정도를 본인의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요. 직장인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무직자, 은퇴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부동산만 보고 판단한다면 직장인들은 특혜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지역가입자들은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직장인이라고 해서 평생 직장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퇴직을 하시고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역가입자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겠죠. 부동산 재산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살고 있는 주택 한 채라도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재산이란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같은 부동산 재산을 주로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450만 원부터 77억 8천만 원까지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별 점수를 계산하고 그 등급별 점수에 211.5원을 곱해서 재산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표 기준에서 1억 원 또 빼주거든요. 여러분의 재산세 과표가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억 빼준 9억 원으로 계산하니까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주택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1억 정도라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를 잡았습니다. 물론 1억짜리 주택은 사실 공시가격이 안 나오죠. 공시가격 7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정도로 봅니다. 자, 4,200만 원 정도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집값이 좀 비싸져서 시세가 5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3억 5천 정도로 잡고요. 재산세 과표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가 465점이 나와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11만 1,084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시세로 5억 정도 주택이 있으시다면 1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겠네요. 자, 집값이 10억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7억 정도로 보고요. 재산세 과표는 4억 2천 정도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총액은 16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16만 8천 원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시절이라면 좀 부담이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퇴직한 이후에 소득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연금 받아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16만 8천 원, 연간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 과연 괜찮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의 10배인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얼마 낼까요? 그래, 나보다 10배 더 비싼 집에 사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나보다 10배인 월 16만 8천 원이 아니라 월 168만 원, 연간 2천만 원 당연히 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세 100억, 공시가로는 70억. 사실 100억짜리 집이 공시가격 70억까지 안 나옵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죠, 보수적으로. 그리고 재산세가표가 42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분의 건강보험료가 두두두두두두 44만 2천 원 나옵니다. 이게 뭐지? 나는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건강보험료 한 달에 16만 8천 원 나오는데 나보다 10배 비싼 100억짜리 집에 사는데 건강보험료는 10배가 아니라 3배도 안 되는 44만 원밖에 안 낸다고? 이게 뭐야? 비싼 집일수록 더 유리하잖아. 실제 집값 1억당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은 1억당 건강보험료가 2만 2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00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은 1억당 건강보험료가 4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결국 집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쌀수록 더 부자일수록 건강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낸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재산회부가 되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선은 55만 9천 원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돼도 건강보험료는 55만 원밖에 내지 않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55만 원밖에 안 내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현금으로 100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1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직장가입자는 아예 부동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들도 부동산이 비싸면 비쌀수록 건보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건강보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가 시세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현금 10억 또는 주식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현금이나 주식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셈이죠. 아무리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런 제도 하루빨리 고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건보료를 줄이거나 없애고 고가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보료를 올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건보료 줄이고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더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 같은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건강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서 노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들이 부담이 줄어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해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더더욱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박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를 구독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연금박사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